좀 산만합니다. 제가 이 산만한 것에조차 감사함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우울함에 잘 갇히질 않아요. 왜겠습니까? 우울함에조차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 진짜 나 망했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하냐 진짜. 내가 망했을 때 이런 표정을 짓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우셔야 되는데 제가 뭐예요? 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미디언이자 배우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또 배우 문진 씨의 남편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시각 장애인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좀 외관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는 청청 위아래로 청자켓과 그리고 청바지 그리고 청색이 좀 담긴 이 넥타이를 했고요. 소개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얼마 전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와이프가 저와의 식사 시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맛있게 먹습니다. 네, 음미를 좀 잘하는 편이에요, 정말. 뭐 반찬 하나 먹어도 와 이게 뭘 넣었을까 이게. 근데 농담 같지만 진짜 막 이 재료도 물어보고 간을 어떻게 맞췄는지 막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음미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러면요, 이 식사 시간이 굉장히 풍성해지더라고요.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 정신 없을 때 음식을 이제 먹으면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삶도 그냥 살면 그냥 살아갈 수 있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을 내 하루를 내게 벌어지는 순간순간의 일들을 음미하면서 살아간다면 내가 좋아하는 그 식사 시간처럼 좀 내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삶을 음미하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이 났던 것은 바로 감사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네. 우리 살면서 막 감사하자라는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전투적으로 공격적으로 감사를 한 몇백 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감사일기라는 것을 통해서 했습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 전날 하루 동안 있었던 감사한 일 5가지 뭐 이상을 적는 거예요. 뭐 화창한 날씨, 뭐 택시 아저씨가 나한테 따뜻하게 인사를 해주셨네. 그리고 내 손가락에 아주 작은 상처가 있었는데 이게 어느새 나았네. 이런 소소한 이 감사들을 막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별일 없는 하루였다고 생각했는데 이 감사한 일이 막 5개도 넘고 막 쓸 공간을 넘어서는 경우까지 생기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감사에 대해서 하나 이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감사도 이제 노력이 가능하구나. 그리고 이 감사의 노력이라는 게 감사의 디폴트 값을 낮추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감사의 디폴트 값을 아무리 낮춰도 어쩔 수 없는 날들 있잖아요. 너무 재수 없는 날, 참 재수 더럽게 없는 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강연을 완전히 망친 거예요.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망쳤다라는 어떤 전제하에 뭐라고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요? 사실 감사하긴 뭘 감사해요. 여기가 사실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강연을 망쳤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픈 만큼 아파하는 거죠. 아파하고 괴로울 만큼 괴로워하고 그 뒤에 다음에 언젠가 내가 강연을 할 일이 있다면 오늘의 이 일들을 보완해서 잘 할 수 있게 돼서 좀 감사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이 감사를 좀 쥐어 짜내는 느낌이긴 한데
근데 이게 이렇게 쓰고 나면요, 분명히 망했다고 생각했던 하루가 이 감사함을 통해서 꽤 괜찮은 근사한 하루로 되살아나더라고요. 지나버린 과거를 제가 되살아나게 하는 그런 마법 같은 일들을 많이 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일들을 얼마나 잘 감사함으로 치환할 수 있는가가 감사의 실력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감사의 실력이 느니까요, 나중에는 이제 제 단점조차 감사함을 찾게 됐습니다. 제가 제 친한 친구들은 아는 큰 단점이 있는데 제가 좀 산만합니다. 제가 일상생활에 이제 불편함이 가끔 있어요. 뭐 뭘 잘 까먹는다거나 뭐 제가 좋아하는 일 외에는 잘 집중을 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산만한 것에조차 감사함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제가 우울함에 잘 갇히질 않아요. 왜겠습니까? 우울함에조차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내가 얼마나 우울했는지, 지금 내 상태가 얼마나 최악인지 이 산만하니까 까먹어요. 진짜로 제가 막 어떻게 나 진짜 나 망했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하냐, 진짜. 나 망했을 때 이런 표정을 짓는구나. 이러면서 혼자 진짜 놀 때가 있어요. 나는 너무 산만해. 그래서 쓸모없어. 이것도 선택이지만 난 너무 산만해. 그래서 난 늘 에너제틱하고 사람들한테 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감사해. 이런 것도 선택인 거죠. 이렇게 감사의 선택들이 쌓여서 인생을 더 음미할 수 있는 게 있게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을 음미하는 방법, 감사, 이 감사의 실력을 늘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감사일기라는 걸 한 번쯤 써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감사의 실력과 인생을 음미하는 실력이 좀 늘어갈 쯤에 좀 건방져졌죠. 저를 바로 겸손하게 해줄 감사 마스터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유튜브 위라클 채널의 운영자 박이라는 친구입니다. 제가 이제 여행을 함께 가는 프로그램을 위랑 간 적이 있어요. 각자 이제 숙소에서 자고 아침에 이제 로비에서 만나는 거였어요. 로비에 먼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딱 마시고 있는데 활짝 웃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어제 촬영이 너무 힘들어서 피곤할 텐데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형, 내가 너무 행복해요. 나 너무 감사해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저는 솔직히 속으로, 이게 컨텐츠가 하나 터졌구나. 한 뭐 100만 이상 갑자기 이게 임급동이라 그러죠. 임급동을 탔나 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했더니 이 친구가 내가 왜 이렇게 감사하고 지금 행복하냐면, 사실은 이 하반신 마비가 된 이후로 혼자서 처음으로 이 다른 숙소에서 잠을 자본 건데, 혼자 일어나서 씻고 양치를 하고 혼자 바지를 입고 옷을 입고 혼자 나와서 커피를 주문한 거가 처음인 거예요. 다치고 나서. 참고로 아침에는 카메라가 없었어요. 그냥 저희가 사적인 대화를 한 거였어요. 박유 씨는 진심으로 제가 당연하다고 느끼는 모든 것들에 감사를 느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저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어줄 감사 레전드를 제가 또 만나게 됩니다. 바로 김미령 씨입니다. 네. 술렁이시는데요. 네. 저희 장모님입니다. 네, 당연히 모르는 이름이죠. 예, 모르실 거예요.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 와이프 문진 씨의 동생이자 제 처남은 이 두세 살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진 28살짜리 청년입니다. 발달 장애인이죠. 이제 한 번은 동상이몽 촬영을 하는데 내용인즉슨 저희 부부가 장인 어르신과 이 장모님이 그동안 처남을 돌보시느라 데이트를 잘 못하셨을 것 같아서, 오늘 하루만큼은 처남을 우리에게 맡기고 마음껏 한번 놀다 오셔라, 그야말로 육아 해방을 시켜드리는 거였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번 여쭤봤어요. 얼마 만에 하시는 두 분만의 데이트냐? 그랬더니 30년 만에 하는 데이트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남을 낳고 지금까지 한 번도 둘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으신 거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많이 놀랄 줄 알았는데 나도 그 정도 안 해본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안 해본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데이트가 중요하다기보다는요. 사실 장인 어르신도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와이프가 없으면 장모님은 외출도 못 하시고 이제 개인적인 어떤 여가 시간을 전혀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것도 지금까지 한평생. 저희 장모님의 그 삶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또 가족분들 중에 또 장애인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 저희 장모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사셨을 것 같으신가요? 어, 저는 지금 눈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전혀 뭐 지금은 왜냐면은 지금 제가 슬퍼서 울려 그런 게 아니 슬퍼서 눈물이 나온 게 아니라 놀랍게도 제가 옆에서 본 네. 아유, 그랬어요. 네, 제가 옆에서 본 장모님은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사십니다. 실제로 저희 이제 장모님이 저는 지금 눈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 장모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본인이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저희가 정말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나는 장모님은 평생을 그 어린아이 같은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게 참 행복한 사람이다. 어린아이만의 그 귀여움을 계속 볼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우셔야 되는데 제가 보네요. 네. 아, 제가 그러니까 왜 감사 레전드라고 이렇게 소개했는지 아시겠죠? 그야말로 이 몇십 년간을 기도와 노력으로 쌓아오신 이 감사의 실력이 없었다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 싶고 정말 제대로 삶을 음미하시는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여기서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감사 레전드가 낳은 최고의 걸작품인 저희 처남은 과연 얼마나 인생을 잘 음미할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우리 처남의 인생은 어떨까, 어떻게 이 친구가 인생을 음미할까? 저랑 와이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처남 같지 않을까? 왜냐하면요, 처남은 정말 아무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편견이 없어요. 어떻게 생겼든 어떤 옷을 입었던 뭐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졌건 똑같이 대합니다. 그냥 누군가를 보면 그 모습 그대로 좋아해 줄 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천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어, 사랑해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예비 천국 시민인 우리 처남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바로 사랑해거든요. 어,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제가 한평생 모든 사람들한테 들었던 이 사랑의 횟수보다 지난 1년간 제가 처남에게 들은 사랑의 횟수가 더 많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계속 사랑해 사랑해 매형 사랑해 누나 사랑해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냥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진짜 사랑해. 근데 이게요 여러분들 그 답을 하는데
정말 신기한 게 기분이 이상해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 지식이 많은 정보가 가득 담긴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보다 더 진한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그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어쩌면 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고 사는 게 굉장히 이게 엄청난 손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처남이 그 말을 하면서 본인이 너무 행복해 하거든요. 만족도 100%. 그래서 제가 웃긴 게 제가 용기를 내서 저희 친형한테 어 제가 이제 올해 41세인데 저희 형이 40 이제 중반인데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전화로 뭐 이제 뭐 그냥 안부 묻다가 형 사랑해 사랑해 형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형이 에이 그건 아니지. 남자 형제들끼리 아시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좋아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뒤에 뭐 막 횡설수설해요. 야 그래가지고 뭐 하는데 너무 기분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삶을 음미하는 방법으로 이 감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저희 처남이 삶을 음미하는 방법은 사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처남이 저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깊게 삶을 음미한다는 생각을 어, 확신을 갖고 합니다. 제 부족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고 이 컨텐츠를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실컷 감사하시고 실컷 또 사랑하시면서 인생을 삶을 맛있게 음미하시길 기도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